네, 코스피가 또 3포인트 상승세로 돌아섰군요. 전반적으로 조금 숨고르기 과정 가운데 지난주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두 시장 모두 3포인트, 4포인트 소폭 상승세로 진행됩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어쨌든 또 시장의 그 핵심 변수가 외환시장 환율 아니겠습니까? 오늘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환율과 또 증시 전망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계속 그 주말에 열렸던 G20 네. 재무장관 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기대했던 수준의 N약세를 저지할 만한 특별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그 전에 G7 성명서에서도 그렇고요. 최근 이 국제 회의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 주요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최근 엔저가 극심하고, 이번에 G20 의장국이 러시아다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장들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러면 엔저에 좀 제동을 거는 그런 G20의 액션이 있을까 했습니다만, 배 박사님 말씀하신 그 전에, 지난주 12일, 주초였죠. 화요일 날, G7에서 예기치 않았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네.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냥 G20으로 연결되면서, 이번에 결국 환율에 대해서 특히 일본의 엔화에 대한 결정적인 언급 없이 넘어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G7 성명서 내용을 한번 요약하자면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G7인데요. G7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국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적 수단을 사용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면서 아주 이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결국 그동안에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위해서 취해왔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면죄부를 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시장 결정 환율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결국 이 문구가 얘기하는 거는 정부 당국이나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안 되겠다. 마치 이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을 겨냥한 그런 발언입니다. 요약하자면은 G20을 앞두고 이 G7 좀 더 힘 있는 이 G7 국가 간의 선제 공격인데요. 이미 양적 완화, 돈을 찍어내면서 자국통화 약세를 갖다 추구해왔던 미국, 영국, 일본이 그냥 일본의 이 엔저 대놓고 환율을 갖다가 레벨을까지 언급했던 일본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골드만삭스도 지적했다시피, 그러나 앞으로 그동안에 진짜 입으로 고스톱 쳤죠, 일본은. 그동안에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대놓고 얼마까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은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G20은 그룹 오브 20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20개 국가의 GDP가 전 세계 GDP의 90%라고 본다면은 경제적으로는 전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G7 국가와 전통적인 G7과 나머지 13개 국가. 이 13개는 12개의 신흥국가 그리고 항상 그때 돌아가는 그 EU 의장국을 포함한 G13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쪽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륙 쪽이죠. 이 삼색기를 쓰고 있는 유럽 쪽이라면은 이쪽은 미국, 영국, 캐나다, 앵글로색슨계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이쪽 여기 이제 일본이 이제 G4 쪽에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 이런 데가 이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브라질도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온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G20 회담에서, 엔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동을 걸려줄 것인가 기대가 컸다는 얘기인데, 그냥 회사 사장님이 오늘 전체 회식이다. 오늘 고깃집에서 회식한다라고 했는데요. 직원들은 잔뜩 기대하고 갔습니다. 갔더니만 진짜 불판도 놓여있고, 이렇게 샐러드 해서 밑반찬도 그득하게 놓여있는데, 앉자마자 사장님 하는 얘기가 오늘 그럼 나는 갈비탕으로 할게 이거죠. 그런 정도의 네. 회담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기 시키면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 선진국의 논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 교무실에 가서 어떤 학생이 이거
시험 보면서 부정 행위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네. 교무실에 선생님한테 이르러 갔더니만 선생님이 그건 그런데 네 머리는 왜 그러냐, 이 복장은 왜 그러냐, 다른 나라들 좀 신흥국들 괜히 중국이나 한국 시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간에 그러면 달러엔이 엔화가 결국 더 약세로 가느냐, 이게 시장의 우리 뭐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뭐 아침에 시작하는 게 G20에서 엔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특히 G7이라고 하는 두목급들의 그 용인으로 엔화가 좀 더 약세로 가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엔화가 약세로 또 재개하고 일본 니케이도 또 급등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달러엔 환율 이러네요. 작년 11월 14일 날, 그 당시 민주당 노다 총리가 12월에 조기 총선한다 한 때부터 엔화는 뭐 약세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집권하는 거 확인되고 나서 쭉 왔단 얘기죠. 그 중간에 몇 번이 이렇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1월 중순에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이 이렇게 급격한 엔화 약세, 일본 경제나 국민한테 좋지 않다 했다가 이틀 또 환율 빠지니까 자기 발언 뒤집었고요. 1월 21일, 20일 양일에 걸친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돈 찍어내는 게 결국 2014년부터 하는 데 대한 실망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왔고, 자 오늘은 또 이렇게 94엔 쪽으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기술적인 이 과매수 부담을 여전히 극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월간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일본 정치권에서의 입으로 말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엔은 94.20 어라운드 94엔대로서 사실 이때가 보시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위기가 불거지면서 이때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엔캐리 청산 과정에서의 엔화 강세였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또 유럽 위기가 재차 불거지면서 유로를 팔고 엔을 사는 그런 흐름이 되었다면은 지금 이제 아베 랠리는 그동안의 어떤 유럽 위기 심화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로 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돌려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향후 그럼 목표치는 그러면 100엔이다 이런 얘기죠. 100엔까지 바로 가느냐 뭐 그런 어떤 고비에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봤던 94엔 중반대를 딛고 올라서느냐를 한번 봐주는 그런 흐름이 돼야 되겠는데 재밌는 거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죠. 헤지펀드 업계, 특히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 업계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엔화 약세에 베팅해서 조지 소로스 쪽만 하더라도 10억 불, 우리 돈으로 1조가 넘습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신기하죠. 누가 흘렸겠죠.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보면은 그쪽 헤지펀드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소로스 펀드 쪽에서는 금을 털고 나왔다. 이제 존 폴슨 금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은 존 폴슨이 이제 남아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또 흘리는 분위기입니다. 보시면은 재밌는 얘기인데요. 최근 금 선물도 한번 보시죠. 금도 보시면은 지난 주말에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큰 흐름으로도 보시더라도 2002년 이후에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사실 금이 이렇게 달러 약세에 대한 대체 투자로서 이렇게 금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온스당 200불, 300불 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부턴가 2000년 접어들어서 금이 이제 뛰기 시작하고 이런 와중에 달러 약세에서는 금이 강세, 그 다음에 또 달러가 또 이렇게 또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또 금도 같이 가는 이때는 또 안전자산 논리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지금 보기에는 곧 쏟아질 듯한 그런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작년 3분기에 소로스 펀드도 금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최근 틀었다 하는 얘기는 그다지 큰 재미는 못 보았다라고도 보여지고 소로스라고 해서 귀신도 아닙니다. 보면은 남유럽 국채 쪽에 또 숏배팅을 했다가 드라기 총재의 OMT에 또 이렇게 손실을 입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엔저로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슬쩍슬쩍 흘리는데 과연 소로스 펀드가 이미 엔 약세 포지션을 다 정리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게 궁금하네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시장 상당히 이제 재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네. 재밌습니다. 소로스가 10억 불 벌었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헤드라인 보면은, 소로스가 10억 불 버는데 당신이라고 못 하겠느냐. 굉장히 부추기는 듯한 얘기죠. 또 그리고 해설 기사 하나 나옵니다. 이런 식의 소로스 펀드 같은 데서 이미 10억 달러나 벌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은 달러엔 상승 쪽, 즉 엔화 약세 쪽에 배팅한 포지션을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또 친절한 기사도 나오고요. 시장 아주 아수라장 재밌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조지 소로스와 몇몇 그 해치 펀드들이 엔약스에 베팅해서 큰 수익을 냈다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뭔가 또 이 흘리는 것들도 조금 수상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당분간 좀 이 재미없는 장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못하고 주말 미국 지표 산업 생산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또 제조업 관련한 지수는 또 좋게 나오고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표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나 좀 집중도는 떨어지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준비한 차트 보시면 S&P 500입니다. S&P 500 뉴욕 증시가 지금 5거래일 연속 이렇게 끝부분을 보시면은 오르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못하고 좀 오른다 싶으면 매물이 나오고 좀 밀린다 싶으면 또 저가 매수가 나오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인 지표들은 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런 흐름이고 자, 그 다음에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도 독일 중심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선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또 올라섰다가 이번에 또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데서 좀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흐름에 지금 또 든다는 얘기죠. 보기에 굉장히 큰 라운딩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건 간에 좀 무거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밀리는 흐름. 자, 이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11월 14일 노다 총리의 그 조기 총선 발언 이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변곡점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주 추세선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엔저 용인 이후에 또 오늘 또 양봉이 빨딱 서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진짜 개콘의 그 정여사처럼 이 다이버전스가 확인해도 너무 확연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우리 코스피는 뭐 정리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주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매수로 돌면서 일단 하락세가 멈추었고 또 이렇게 보면 작년 여름 이후에 추세선이 또 지지선 역할을 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환율까지 마저 한번 보시고 또 예, 조금 시간이 되면 그거 하시죠. 우리 환율이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은 이렇게 오랜 한 130원 넘는 하락세 이후에 돌고 이 두터운 구름대도 단숨에 뚫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반등의 힘이 세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98원 근처에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중천정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힘없이 밀린다는 얘기죠. 뭐 북핵이나 무슨 뭐 G20이나 이런 등등 달러를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재료들이 전부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그래도 이 구름대를 단숨에 올라선 이쪽 상승 쪽에 방점을 두는 분들은 그래도 이 아래쪽 구름대 밑으로까지는 안 내려갈 것이다. 계속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국 1100원을 못 건드리고 이 98원 근처에서 두 번이나 막혔다는 얘기는 결국 환율은 다시 또 아래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국제적인 압력 아니냐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 안에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준선과 전환선 안에서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흐름 그런 게 또 우리 코스피도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모멘텀을 봐야겠는데 상당히 지난주에 놀랐던 것은 이제 북한 변수가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북한 변수에 대해서 글쎄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번에 좀 중국은 조금 이렇게 민망하게 되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이 뭐 다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었다는 그런 듯한 반응이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또 어떤 또 이렇게 뒤쪽에서의 물밑 대화가 아니면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참 이렇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오늘 이제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또 주말에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장 얘기는 오늘 많이 못했는데 시간상 또 다음 주 오시게 되면 변화를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